7, 8월 문법 내용 강의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쨌든 요 지금 하고 있는 책도 뭡니까 이게 섹션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관계사면 관계사, 뭐 접속사면 접속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다음 달부터. 자, 문제풀이는 뭐 이거 랜덤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명사일 수도 있고 2번 문제는 뭐 준동사일 수도 있듯이 이제 랜덤 문제풀이 풀어볼 건데, 문제풀이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예습이죠. 지금도 이 책도 예습을 제가 해오라고 말씀드렸지만 문제풀이는 예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초 문법 수업을 듣는다. 그럼 그 예습을 할 수가 없어요. 예습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제가 뭐 1형식을 알려드리고 2형식을 말씀드리면 뭐 동사 외우고 그 다음에 복습 철저히 하는 게 다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문제풀이 뭐 문법 문제풀이 뭐하러 붙었냐, 자기가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답 맞춰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풀이 수업은 이런 식이죠. 예습을 할 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풀어보면, 문제를 풀 때는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게 더 많다는 얘기야. 나는 이 문제를 요거 이렇게만 풀었고 1번의 그 보기에서 이런 생각은 못했었고 C번의 보기는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걸 수험생은 몰라요. 저는 이제 많이 강의를 해봤으니까 제가 A는 이런 것 때문에 밑줄이 쳐 있는 거고 C번의 보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다. 그거를 예습을 해야지 본인이 아는 거지, 예습을 안 해오고 그냥 바로 수업만 들으면 그냥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 굉장히 수동적인 공부가 되는 거야. 문제를 풀 때 본인이 100% 알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래서 이런 것 같다라고 해서 감으로 푸는 문제도 있고, 아예 손을 못 대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도 되면은 아예 손을 못 대는 문제보다는 감으로 푸는 문제가 많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아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10문제를 푼다라고 치면 한두 문제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두세 문제는 이걸까 저걸까고, 한 세네 문제는 감으로 푸는 거고, 정확하게 푸는 건 뭐 두세 문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푼 거는 제대로 잘 한 거지만 감으로 풀었다든지 아니면 손을 못 대는 것들은 여러분 접근 방식이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문제풀이에서는 예습을 해와야지만이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어쨌든 맞긴 맞았지만 잘 선생님하고 푼 방식이 좀 다르구나,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생각했던 걸 제가 생각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그러나 그런 경우보다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생각 못했던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게 더 많은 경우가 될 거란 얘기지. 예습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예습을 해옵니다. 그리고 수업 지금도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들었지만 계속 이제 문제풀이는 2시간밖에 안 들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들었고 수요일 날 들었다. 월요일 날 2시간, 수요일 날 2시간, 총 4시간밖에 안 되는데 문제를 몇 문제나 풀겠습니까 이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7월 달에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적당한 속도로 풀 거고, 이제 8월 달부터는 좀 빨리 풀 건데, 문제를 풀 때 1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겠지. 몇 문제나 풀겠어? 월요일 날 1시간 푸는 게 적게 풀면 10몇 문제, 많이 풀어봤자 뭐 20개를 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일주일 2시간이니까 문제 풀이에 풀어보는 문제 개수가 제가 보기엔 한 30에서 많으면 한 50문제 사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50문제밖에 못 풀어본다고? 정규 수업 시간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뭐 시간을 정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요. 꼼꼼히 하나하나씩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올 때는 답만 맞추고 오시면 됩니다. 해석 같은 건 뭐 할 필요, 분석 같은 건 할 필요 없이 답만 맞았으면 잘 체킹하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예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풀 때는 여러분들이 20에서 30문제씩 풀어오세요. 그럼 이거 내가 봐봤자 1시간이면 충분해. 근데 이것도 안 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보다 보면.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번외로 뭐가 있냐면 문제 풀이가 중요하잖아요. 번외로 이제 여러분들 1200제 있는데 파이널 요거는 1200문제에다가 기존의 문제죠. 440문제가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1200제인데 1640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의 개수는 엄청나지. 제가 교재는 아직 못 봤는데 이거 7, 8월 달에 교재가 새로 나올 거야. 근데 여기는 300문제가 들어가 있나 그럴 거야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1200제는 몇 년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13년 문제까지가 기존 문제고 440제는 2014년부터 2018년도 작년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총 문제가 1640문제니까 요거는 정규 수업이고 요거는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문제 푸는 게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번외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규 수업이 아니라 특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갈 거야 진도를. 만약에 이 강의 들을 학생이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습을 150문제씩 해야 돼.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기회가 좋았던 게 1200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베이직이 있는데 이게 5월달 6월달 했었어. 그래서 5월달에 5만원 6월달에 5만원 해서 총 1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강의료. 근데 내가 이게 한 번에 받는 건 줄 알고 한 번에 5만원 내면 6월달에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이게 5만원으로 그냥 책정이 됐어요. 이게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것도 6만원 두 달에.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책 강의 특강 들을 학생들은 다 들으시고 책은 이제 인터넷으로 사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습을 안 해오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얘는 난이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별표 하나짜리, 별표 2개짜리, 별표 3개짜리가 있는데 수업은 요거 위주로만 한다. 요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첫날 제가 150문제 풀어라 그랬죠. 1번 딱 풀고 막 몇 번에서 끝날 수 있냐면 100번 막 또는 뭐 90, 50번 이런 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예습을 잘 해오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 뭐 이제 파트별로 되어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 랜덤 문제인데 정규 수업은 좀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 특강을 다 듣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7, 8월 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어떤 강의가 됐든지 정규 수업이 됐든지 특강이 됐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예습이다. 그리고 문법이 있고 어휘가 있고 독해가 있죠. 이게 이제 점점 줄고 어휘는 뭐 계속 끝까지 해야 되겠죠. 요 기점이 이제 7, 8월입니다. 축구로 치면 이제 전반전 끝나는 거 알지? 오늘 20일이지. 그럼 뭐 열흘밖에 안 남았네요. 전반전 끝나는 거야 이제. 7월부터는 뭐다? 축구로 따지면 후반전이나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전반전을 이기고 있는지 뭐 지고 있는지는 뭐 여러분만 알죠. 양심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에 접어드는 거니까 7, 8월 달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문법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두고 9월부터는 독해하고 논리에 좀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막 9월, 10월, 11월 이때도 문법 때문에 가정법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고 그런 거에서 틀리고 앉아 있고 이런 본인 스스로 허탈하죠. 문법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완성을 해서 잘 맞고 어휘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좀 줄어들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겠지. 그 기점이 아마 7, 8월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접속사 문제인데 접속사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계대명사는 잘 아는데 명사절 접속사를 모르겠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명사절 접속사랑 헷갈리는 부분이 뭐밖에 없어. whom, who, what, what은 또 빼죠. 관계사에 없으니까. which 뭐 요 정도일 거 아니야. 그럼 which가 명사절일 때 쓰임과 관계사절일 때 쓰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문법 그 이론서를 찾아보던가 아니면 그 기존에 기초반에서 했던 걸 찾아보던가 해서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꾸 명사 문제를 틀리는 것 같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명사를 가산명사로 보는 능력이나 불가산명사로 보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문법 체계는 제한적으로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사전을 활용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헤어라는 단어에서 자꾸 틀리는 것 같다. 그러면 사전에 헤어를 검색해 보면 거기에 uncountable you로 해서 용법이 쭉 있고 countable you로 해서 용법이 있는 거야. 그런 걸 자꾸 읽다 보면 아 여기서 헤어가 가산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그런 것들이 자꾸 습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있고 정리를 해야 되는 문법이 있는 거야. 접속사 같은 거는 사전을 활용하는 것보다 정리를 하면 잘 되고 그 다음에 관사 또는 명사 이런 것들은 형용사 이런 것들은 사전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잘 정리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서랍을 열어보면 뭔가 지우개를 찾을 때 못 찾는 학생이 있어. 서랍이 너무 지저분해서 다 쏟는 거야. 그럼 저기서 나오지. 다시 그걸 또 정리를 하면 그냥 쏟아놓으면 다음번에 손톱깎이 찾을 때 또 그래야 돼. 근데 여기다 잘 두고 정리를 잘 칸마다 두면 필요할 때마다 눈에 딱 보이듯이 정리를 잘 해놓으면 접속사 풀 때 접속사 파트에서 꺼내서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가정법 풀 때 가정법 파트에서 갖다 꺼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정리를 했는데 제대로 잘 못해서 여기저기서 얽혀 있으면 마치 실타래가 엉켜 있듯이 나는 분명히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는 한 것 같은데 이 가정법이 도대체 왜 가정법 문제인지 모르겠고 어떤 가정법인지 감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7, 8월은 정리를 잘해서 책상 서랍 정리하듯이 잘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리를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 니네 책상 정리 서랍을 누가 하냐? 니네가 해야지. 엄마가 해줄 수도 있지. 근데 엄마가 해주잖아. 그러면 엄마는 찾는데 니네가 또 못 찾아. 그치? 엄마가 옷 같은 거 정리해주면 항상 어떻게 해? 엄마 양말 어디 있어? 엄마는 알거든. 정리를 엄마가 해서 그런 거야. 시험 볼 때 엄마가 같이 갈 거야? 엄마 가정법 공식 좀 외워봐 이러면 불러봐 이러면서 안 되죠. 어차피 정리를 니네가 해야지 니네가 써먹는 거야. 그걸 내가 해주던가 남이 해주면 그거는 정리가 너희들이 써먹을 수가 없어. 정리 좀 잘 좀 깔끔하게 좀 하세요. 알겠지? 위치가 나오면 이게 명사절인지 관계형용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뭐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알겠죠?